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6월 1일에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예상보단 낮았지만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투표 결과를 쭉 살펴볼 텐데요. 우선 경북도지사와 교육감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경북도지사는 예상했던 대로 이철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78%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 민주당이 이제 임미애 후보가 22.04%를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교육감 선거는 임종식 교육감이 예상했던 대로 좀 무난하게 어쨌든 49.77%, 그리고 네. 마숙자 임준희 후보가 20%의 중후반대에 득표를 했습니다. 좀 의미를 보면은요. 이철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이철호 후보가 당선될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하나 이제 의미를 보죠. 민주당의 임미애 후보, 민주당은 사실은 공천을 후보가 마땅치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미애 후보, 경북 도의원이죠. 임미애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20%대를 넘겼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봤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를 내서 20%대는 나름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좀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 조금 전에 이제 수치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교육감 선거에 임종식, 마숙자, 임준희 세 후보가 붙었죠. 여기에는 처음부터 이제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 단일화 부분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요, 임종식 후보는 만약에 마숙자, 임준희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됐으면 이거는 초박빙이 됐을. 결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예. 임종식 후보가 49%, 반올림해서 어쨌든 50%를 본다 치더라도 마숙자, 임준희 후보 두 후보의 득표를 보면은 거의 똑같이 50%입니다. 그렇네요. 합산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현역 첫 교육감을 재임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역이잖아요. 현역인 임종식 교육감으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득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선거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다음 선거가 또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임종식 후보로서는 좀 만약에 임준희, 마숙자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면 이거는 간담회 선언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또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미애 후보도 22%라는 꽤 괜찮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잠시 언급은 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나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임미애 후보를 공천해서 이 수치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붙여서 대구도 좀 짚어볼게요. 네. 대구시장의 경우 역시도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재헌 후보, 또 굉장히 젊은 후보죠. 예. 임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경북도지사에. 대구시장에는 그 민주당의 서재헌 후보를 공천시해서 17%대 정도 나왔는데,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금 완전히 이번에는 대구든 경북이든 완전히 국힘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 상황에서 그래도 15%대는 넘겼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나름 할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방송 권역인 이제 수성구청장의 경우에는 김대권 후보가 처음부터 그 국민의 후보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힘 안에서도 공천 경쟁 다른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무난히 당선될 걸로 뭐 이미 예측이 됐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강민구 후보를 이제 공천을 했는데 강민구 후보는 대구 수성구 의회 의원도 했고 대구 시의원도 또 한 차례 해서 나름 민주당 후보로서는 상당히 경쟁 있는 후보로 이제 내세웠는데 어쨌든 이번 판세에서는 아무리 수성구로 하더라도 수성구는요 지난 2018년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또 대구 경북도 제법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성구에서는 구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네. 이번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네. 뭐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우세로 흘러갔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어서 지자체장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동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졌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안동시장에는 뭐 권기창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의 정운성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경합을 벌였습니다. 당초에 이제 안동시장 같은 경우 결국이 뭐 대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당의 어떤 우세로 대부분이 이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경선 이후에 이제 권기창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본선거 때는 전혀 세 후보가 서로 이제 네거티브도 안 하는 정책 대결로 펼쳐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네. 특히 또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운선 후보가 사실 당 후보인 김희한 후보를 근소한 차이지만 제쳤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김희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좀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전을 했고 17.66%는 선거를 득표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그 안동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물론 안동 출신이지만 27%로 굉장히 많은 어떤 득표율을 보였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미애 후보가 22%를 받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그 안동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은 25%를 넘겼거든요. 이런 어떤 그 늘상 그 20% 초중반대였던 그런 민주당 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뭐 17%대 이제 머무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영주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매치가 벌어졌죠. 영주가 좀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지역이고 왜냐하면 장욱현 현역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그 삼선 도전하는 단체의 어떤 현역 교체 지수 평가에서 네. 사실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이 됐지 않습니까? 컷이 되면서 사실 경선에 참여 못할 지경이었는데 중앙당의 어떤 재심이 재결정을 통해서 경선에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남서 후보와 무소속의 이제 황병지 후보 이제 맞대게 되는데 이들 두 분이 굉장히 생활 정치인 출신들이거든요. 이제 네. 박남서 이제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의원하고 시의장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황병직 그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도의원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굉장히 지역적인 기반이 탄탄한 어떤 기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파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보다는 무소속 지지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사실 이제 그 개표 그 중반에는 사실 2%대의 초박빙까지 이제 표 차이가 줄어들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4%대 5% 약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박빙의 결과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경시와 상주시에도 예. 짚어주시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이미자 국회의원이 당초부터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어떤 그 색깔을 좀 뚜렷하게 나타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미 아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천은 대략적으로 누가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네. 역시나 이제 신영국 전 시장과 강영석 현 시장이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그 시장이 당선이 됐고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 후보가 이제 최홍호 이제 전 대구시 행정부지사가 이제 맞대기 무소속인데 39.39% 굉장히 40%의 의미 있는 어떤 표를 얻었는데
조금 이게 늦게 지방선거에 이제 지방 출마 나섰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단점으로 지적됐고, 그 사실 신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벌써 선거를 5번째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의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상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정재현 어떤 그 당시 의장이죠. 시의장이 이제 같이 이제 경선을 붙었는데, 아마 그 강영석 시장이 이제 공천을 받으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정재현 후보가 나섰는데, 네. 역시나 이제 정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시의원 오랫동안 시의원 생활을 하고 시의장을 하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이라든지 당심을 얻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동과 영주, 문경, 상주 선거 결과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의성과 청송, 영양 봉화군수 선거 결과도 짚어주시죠. 네네. 의성 군수는 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그 이 네 군데는 거의 예측된 곳이다. 예, 원래 네. 의성 군수 경우는 이제 김주수 후보가 뭐 이 정도면 뭐 압도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71% 정도. 그리고 국힘의 이영훈 후보. 여기는 이제 김주수 후보는 원래 그 앞에 이미 이 현직이고 또 네. 그 지역에 이제 뿌리가 단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청송 군수의 경우도 이제 윤경희 후보가 어쨌든 그 현역 단체장. 으로서 지금은 63%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국힘 공천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무소속의 배대현 후보를 뭐 거의 뭐 2배 가깝게 지금 이제 앞섰죠. 그다음 영양군의 경우, 영양군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 공천자로 확정된 오도창 현직 군수입니다. 현직 군수 때문에 뭐 100%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측이 되는데, 그러나 최종 득표로 상당한 득표입니다. 80%를 넘었습니다. 네. 81.50이죠. 그 아무리 국민의힘 국힘 그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80%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철호 경북도지사 80%를 넘지는 못했거든요. 네. 보면은 상당한 득표율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화군수 역시 박형국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뭐 압도적으로 앞서서 당선다. 이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경선 상황에서 네. 이미 공천이 확정된 것 자체가 이미 공천 당선이다라는 그 예측을 뭐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도지사나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서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는 비교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광역 기초의원 선거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거구가 있었을까요? 예, 이제 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가장 관심 있었던 지역이 사실 안동시 이제 라선거구이죠. 녹전하고 이제 라선거구에 나와 있는데 이재갑 이제 후보였는데, 네. 이재갑 후보는 기초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대부터 8대까지 이번에 당선되면서 이제 9대까지 이제 그 당선되는 9차례를 내리는데 당선되는 그런 기록이죠. 사실 우리 이제 그 기초의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과연 구선에 당선될 것이냐 관심이 있었는데, 역시나 34.86% 굉장히 큰 어떤 그 득표율로 구선에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구선은 전국적으로 전남 영광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의원과 딱 단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영양군 의회 영양군의 이제 그 도의원 선거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도의원 후보가 사실 없었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이종열 현 의원이 이제 그 공천을 받으면서 사실 무난히 이제 무투표 당선으로 예측됐던 지역이고,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지역이었는데, 예. 박홍열 후보가 그 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군수 이제 오두창 그 군수와 이제 경선을 벌여서 탈락하고 참 체급을 낮춰가지고 도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완전 이제 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박홍열 후보가 이종열 현역 도의원의 재선을 가로막은 꼴이 되죠. 그래서 박홍열 당선인이 이제 초선을 났었는데 무소속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전체 이제 의원들로 봐서는, 경북도 의원 전체 봐서는 사실 무소속이 서너 석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고.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할지 이제 관심이고,
기초의원 가운데는 안동시 의회 기초의원 선거 결과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출직 1명, 비례대표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출직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 부분이고 물론 포항이라든지 다른 데도 선출직이 있었지만은 안동시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 탑밭이 있는 안동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4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은 네. 아까 이재갑 의원 구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5년에 이제 통일지방선거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9번인데 보통 이제 시청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 9번이나 할 수가 있냐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해요. 의문을 네. 가진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갑 의원은 어쨌든 간에 구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라남도 영광의 강필구 의원이라는 그 두 사람, 구선이라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부정적 평가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방의회는 뭐 아까 엄재정 기자도 뭐 계속 언급하셨듯이 생활 정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무투표 당선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508명으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우리 지역 경북도의원 후보 중에는 30.9%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가 사라지고 또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구 경북 쪽에는 이제 국민의힘, 국힘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는 어쨌든 뭐 민주당이 어쨌든 뭐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대구 경북 같은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을 경우는 본인은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가봐야 안 되니까 아예 이제 포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그런데 사실 무투표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얘기하셨듯이 유권자들의 그 검증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는 좀 제도 보완이 좀 있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 선구도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거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지방선거 투표 결과부터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저는 어쨌든 이 대구 경북 쪽에는 이제 공천이 꼬른 당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여전히 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지 네. 않을까 참 어떻게든 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죠, 선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득표율도 좀 이번에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지난해 60.2%였는데 이번에 이제 50% 정도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몇 군데 지역을 보면 그 경상과 청도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했는데 그래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선거 이 승보 불복 여지는 없어졌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또 안동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5명이 나왔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경선을 해서 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경선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네. 강 기자님께서 좀 사건 사고 어떤 예. 것도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탈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의성군이 박빙 선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소투표 부정 행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데 거소투표를 신고를 하고 이장이나 뭐 요양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리 투표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한 명이 고발되고 군인에서 한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11명이 지금 이제 검찰이 고발된 상황이고 네. 뭐 예천이라든지 뭐 군이 이런 지역에서 또 금품 산불 문제라든지 기존에 사실 이제 그 나타났던 이런 부분도 뭐 후보자 간의 허위 사실 유포 뭐 고발 이런 것도 굉장히 난무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선거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선거가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이번 선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한 줄. 저는 공천이 꼬린 당선 이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네. 그
공천을 떠나서라도 무소속 또는 뭐 다른 정당에서 그야말로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희망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어떤 준비를 했고 또 뭐 선거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아까 언급했던 안동시의회 기초의원 4명을 입성시켰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그 전체 합쳐가 한 27명이 이제 그래도 뭐 그 당선을 시켰거든요. 또 임미의원의 또 22%의 어떤 그런 득표율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을 계속 꿈꿀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